마엔 부러지 그 어제 아래지 그 볼티 마엔 더럽게 부러지고 난 뒤로부터 지금 억가를 솔직히 좀 많이 당하네. 와 그자. 그래 방장이 오늘 여러분들아 그 한신 경기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 결국 뭐 한신 혼자서 승도하고 오버도 낼 거다. 그대로 흘러갔지. 그 다음에 농구 스페인하고 호주 이 매치업 자체가 어렵게 보고, 그 다음에 또 뭐야, 그래도 전통의 강호 스페인, 그 다음에 상대 전적에서 압도했던 스페인, 요쪽으로 본 사람들 분명히 많이 있었어. 근데 결국 이 호주가 1쿼터부터 에너지 레벨 올렸지. 그 다음에 기디, 랜데일, 그 다음에 뭐 밀스 미쳐 날 떠버렸지. 그러니까 이거 그냥 3쿼터에 한 번 역전 당한 거 말고는 실질적으로 뭐 전 쿼터 그냥 압도를 해버렸잖아. 와 근데 짝지 개똥배 일본승 이걸 못한다. 와 진짜 일본승을 못한다. 일반승을 여러분들아, 일반승을 못해. 일반승을. 참 이상하게 좀 꼬이네 여러분들아. 일반승을 못한다. 일반승을 풀세트를 다 눈으로 봤지만서도 결론적으로 독일은 잘했고, 그러죠. 플러스 수비 속공, 그 다음에 일본은 너무 못했고,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아까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4세트 두 번의 비디오 판도 그것도 솔직히 운도 더럽게 없고, 그죠? 운도 더럽게 없고. 그래서 뭐랄까, 좀 최근에 좀 억가를 좀 많이 당하고 있는데, 원래 계획대로 오늘 새벽에 쇼부를 좀 쳐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물부가 이제 트레이드 하고 있는 이 부분들이 있잖아. 그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앞으로 계속 달려야 할 팀, 그 다음에 이제 어수선한 팀들 이제 하나 둘씩 이제 정해지고 있거든. 근데 항상 이제 우리가 물부든 느바든 많이 봐와서 트레이드 이후에 모든 팀들이 폭망하고, 그 다음에 트레이드 영입한 팀들이 막 치고 올라가고 꼭 그런 건 없지만서도 그래도 주전들 많이 빠지고 그 다음에 영입하고 이런 것들이 분명히 큰 효과는 있죠. 그래서 시애틀은 최근에 보게 되면 우리 템파 아로찰레나 영입했죠. 그래서 시애틀은 아마 빠따 영입 계속 있을 것 같아. 그죠? 왜냐? 시애틀은 빠따만 영입하면 올 시즌 한번 일낼 수 있는 그런 팀이잖아. 선발진들이 워낙 좋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내일 이 물부 딱 요 정도만 가자. 딱 요 정도만. 자, 첫 번째 경기 토론토하고 텍사스. 자, 요거 토론토도 지금 거의 뭐 매물들 많이 내놓은 상태잖아. 그죠? 그리고 텍사스는 아직 그 뭐랄까 좀 처져 있는 거는 사실인데 시즌을 완전히 포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봤을 때, 그리고 가우스먼이 올 시즌 내내 홈에서 똥 쌌을 때 이런 거 봤을 때 요거 텍사스 프렘만 봅시다. 됐죠? 그 다음에 자, 매치하고 애틀. 이 애틀이 연패를 끊어야 되는데, 세일 나왔을 때 끊어야 되는데 그때도 못 끊었었죠. 그러면서 지금 연패가 너무너무 길어진다. 최근 몇 년 동안 이 애틀이라는 팀이 이렇게 연패가 길었던 적이 있었나? 벌써 지금 몇 연패야?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지금 6연패제. 그죠? 근데 이 연패를 끊을 기미가 보여져야 되는데, 냉정하게 이야기했을 때 지금 연패를 끊을 기미가 솔직히 안 보여지는데. 그자. 분명히 이제 내일 매치업에서도 매길이면 충분히 해줄 수 있지만 이 슈베를렌 하르 자체가 공 구위 자체가 뛰어나지가 않아. 그래서 이 경기도 우리는 뭘로 가자? 오버만 봅시다. 오버만. 됐죠? 그 다음에 자, 템파하고 신시. 템파는 이제 아로자르나 팔고, 그 다음에 나머지 애들도 팔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리빌딩도 해야 되는 이런 시기고, 그 다음에 신시도 아직 희망은 있는 팀 중에 하나거든. 그리고 개인적으로 리텔도 나쁘진 않지만 결국 좀 더 안정적인 부분에 있어 가지고 나는 에버트를 훨씬 더 선호하기 때문에 이거 신시로 갑시다. 그 다음에 자, 디터고 미네. 지금 물부에서 자투 우투 통틀어 가지고, 물론 우투까지는 우투는 이제 스킨스 놔둬놓고 결국 자투에 있어 가지고 가장 미친 구이 스쿠발. 그죠? 왜냐? 스쿠발을 뭐 옛날에 디트에 이제 작년 말고 재작년 뭐 이렇게 했을 때도 패가 많았을 때도 구이는 좋았죠. 근데 올 시즌 이렇게 달라진 이유는 뭐다? 말도 안 되게 구속이 증가를 해버렸죠. 그죠? 그래서 요거 그냥 스쿠발 믿고 디트로 갑시다. 그 다음에 자, 켄자고 캅스 이만화가 분명히 쳐졌던 구간들 있었거든. 근데 항상 우리가 이만화가 분석했을 때 하는 말이 뭐다? 처음 만나는 팀은 이만화가 까다로울 수밖에 없다. 플러스 뭐 이만화가가 다시 페이스를 잡은 상태. 그래서 이거 언더로 갑시다. 언더로. 그 다음에 자, 보스턴하고 양키. 항상 이 라이벌전은 경기 외적인 요소들이 따르잖아. 결국 오늘도 개싸움 끝에 보스턴이 이겼단 말이야. 그러면 내일도 크로포드냐 아니면 빨대맨이냐 이렇게 했을 때 개인적으로 이 크로포드가 나오면 항상 이 친구가 스트를 진짜 많이 던지는 편이야. 거의 뭐 투구에 있어가지고 70% 이상을 직구가 아니고 스트를 많이 던진단 말이야. 그러면서 공격적인 투구를 했을 때 직전 경기에 실점이 많았던 거는 사실이지만 올 시즌 전체적으로 이 크로포드 나왔을 때 경기를 봤을 때 공격적인 투구가 오히려 먹혔던 경기들이 훨씬 더 많았거든.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빨대맨이냐 크로포드 이렇게 했을 때 결국 보스턴 쪽으로 보는 게 더 힘이 더 실린다. 이거 보스턴 승으로 갑시다. 그 다음에 자, 화싹하고 시애틀. 오늘 100년 만에 시애틀 1회부터 게임이 터져버렸잖아. 근데 지금 이 패디가 여러분들아 다들 아시다시피 전체 물부 타자 투수 포함해가지고 승리 기여도가 10위 안에 들어가. 진짜 이런 투수가 우리나라에 NC에 왔다는 것 자체가 믿기지 않을 정도야. 물론 NC 오기 전에는 이제 스위퍼라든지 나머지 변화구에 대한 이런 완성도가 없었다가 이제 국내 와가지고 완성도를 잡고 올라간 상태잖아. 그래서 내일 또 쇼케이스 어째 보면 마지막 쇼케이스잖아. 그래서 이거 시애틀 현 빠따가 연속 이틀 터질 수 있는 구조가 전혀 아니지. 그래서 이거 언더만 봅시다. 됐죠? 그래서 물부 딱 요 정도만 보자. 요 정도만. 어차피 우리는 내일 올림픽으로 쇼부 쳐야 되니까. 됐나? 아, 어질어질하네. 빨리 배팅하고 나는 벌써 배팅 다 해놨거든. 한숨 자고 새벽에 일어나야겠다. 기아는 또 지네. 기아는 또 져. 결국 또 소백은 언더네. 물부 질문 없나? 이태리 역전했네. 음. 자, 들어가 보입시다. 배구. 일단 이 폴란드하고 이집트잖아.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 폴란드의 이 배구 이미 VNL에서 너무 많이 봐왔잖아. 그게 무슨 말이고, 진짜 이 폴란드라는 팀 자체가 뭐 전 세계 모든 팀들 통틀어 서브가 제일 강한 팀 중에 하나잖아. 그죠? 근데 결론적으로 얘네들이 VNL에서 예선전 1라운드, 2라운드 이렇게 봤을 때 경기 중에 이제 장난을 좀 많이 쳤었잖아. 그래서 항상 보게 되면 분명히 2.5 마에 그 다음에 언더 나와야 되는 게임인데 그렇게 못했던 게 폴란드란 말이야. 근데 어차피 실질적으로 플라이너 다 튀어나왔다. 근데 오늘 상대가 이제 이집트야. 이집트. 실질적으로 나는 개인적으로 솔직하게 말해서 이집트 배구를 본 적이 없어.
근데 이 이집트가 이 아프리카 뭐 이 대륙별 이것 때문에 지금 올라온 상황이잖아. 근데 지금 이제 랭킹을 봤을 때, 그 다음에 짧게나마, 이 이집트의 배구에 이 봤을 때, 사이즈는 분명하게 있어. 얘네들도 뭐 쉽게 말해서 예전에 그 말도 안 되는 팀들 나와가지고 아예 막 그 배구 봤을 때 리시브 안 돼가지고 막 와르르르 막 무너지고 그런 말도 안 되는 팀들 나왔던 적이 있었잖아. 국제대회 했을 때. 그런 팀 정도의 수준은 아니거든. 그래서 항상 이 남배가 뭐가 더럽냐면, 오늘도 일본 똥배가 또 부러진 거는 사실이지만, 여배하고 이 남배하고 이 국제대회에 있어가지고 조금 달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배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전력 차이가 좀 많이 나면 우리 한국 여자 배구 딱 예를 들면 알겠지만 확실히 그냥 와르르 무너져. 근데 이 남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아, 실력이 좀 차이가 많이 나더라도 결국 뭐만 되면 리시브만 되면 올리면 그래도 배구다운 이 배구를 해줄 수가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항상 보면 전 세계 모든 종목 중에서 국제대회 나갔을 때 제일 똥배가 많이 터지는 게 남배잖아. 그죠? 오늘도 한 번 또 당했고. 아, 근데 일본은 좀 말이 안 되긴 하네. 생각해보니까 또 다시 또. 일단 넘어가자. 아, 진짜 말이야. 근데 다시 이제 경기 속으로 들어갔을 때, 이게 어떻게 좀 해석을 좀 해봐야 되냐면, 이 이집트라는 팀 자체가 결국 위에 랭킹 뭐 체코, 그 다음에 위에 랭킹 터키, 그 다음에 벨기에, 그 위에 이제 이란, 요 위에 있고, 그 밑으로는 이제 불가리아, 카타르, 그 다음에 포르투갈, 뭐 크로아티아 이런 나라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영상으로 봤을 때나, 그 다음에 랭킹으로 봤을 때나, 이렇게 오늘 경기에 대입을 시켰을 때, 이 남배에서 이렇게 하위권 팀들에 있어가지고 주특기가 뭐냐면 결국 이 리시브가, 그 다음에 또 뭐 이런 또 오늘 같은 날은 이 폴란드가 서브가 워낙 좋은 팀이기 때문에 이거에 있어가지고 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솔직히 너무 크다.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한 세트 정도가 말 그대로 25대 뭐 13, 25대 막 16, 그 다음에 25대 15 이런 세트가 나올 확률이 아주 높기 때문에 요거 언더로 갑시다. 우리가 이제 폴란드한테 많이 당하고 있는 거는 사실인데 올림픽 첫 경기부터 장난칠 수 있는 이런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 이 말이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언더로 가자. 언더로. 그 다음에 자, 미국하고 아르헨티나. 자, 야, 요 경기가 진짜 재밌겠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양쪽 다 풀 대 풀이야. 그러면 이 두 팀의 특성을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 둘 다 세터는 진짜 좋아. 크리스텐스, 그 다음에 대체코. 근데 최근에 이제 남자 배구 세터 중에서 이 프랑스 세터, 이 인간이 진짜 좋잖아.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는데, 세터 네 글자. 하여튼 뭐 그 세터 있는데 둘 다 세터는 좋고,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다? 이 앤더슨, 그 다음에 데팔코, 그 다음에 빡빡이. 그 우리나라에 뛰었던 러셀 코털 아니다 여러분들아. 아론 러셀이다. 예. 그 다음에 미국은 또 좋은 점이 이 리베로, 이 에릭 쇼지가 진짜 잘해. 솔직하게 말해서 그 일본 야마모토도 리베로 잘하긴 한데 전체 이런 사이즈 좋은 팀들 리베로 중에서도 나는 개인적으로 이 에릭 쇼지 진짜 좋다고 보고 있거든. 그만큼 이 미국의 전력 언제든지 우승할 수 있는 전력이다. 반대로 아렌 같은 경우도 지금 이 멤버로 가지고 계속적으로 지금 국제대회 뛰고 있는 멤버잖아. 멤버가 변함이 없어. 데체코, 그 다음에 에이스 리마, 그 다음에 콘테, 팔로스키. 이게 딱 지금 실제적으로 넣어오는 애들이란 말이야. 근데 이게 뭘 좀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이 아르헨도 배구를 전혀 못하는 나라가 아니잖아. 근데 이 미국이라는 팀 자체가 냉정하게 이야기를 했을 때
뭐 VNL이라든지 그 윗경기들 막 이렇게 했을 때 전력을 정상적으로 꾸린 상황도 아니었었고, 그 다음에 또 뭐 얼라드를 많이 출전시켰던 경기들도 있었고, 이런 경기들을 우리가 많이 봐왔잖아. 근데 실질적으로 오늘은 이게 올림픽이잖아, 여러분들아. 그래서 이런 경기들을 정상적으로 이 멤버 대 풀 대 풀로 붙었을 때 실질적으로 미국이 그래도 한 1.5배 정도는 전력에서 확실한 우위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 경기 뭘로 가자? 미국 승, 그 다음에 미국 1.5 마이너스, 그 다음에 이게 또 지금 기준점이 딱 한 세트 따면 오버할 수 있는 또 그런 기준점이 나온 상황이잖아. 그래서 이거 오버까지 봅시다. 됐죠? 됐나? 배구 질문. 이제 농구로 가자. 쓱은 역전했네. 와, 씨. 배구 질문. 미국 승, 그 다음에 마엔, 그 다음에 오버, 요렇게 한 3대1 정도? 폴란드 마엔? 아니, 폴란드 마엔이라는 게 여러분들아, 지금 잠깐만, 배당이 어디 갔어? 잠깐만, 2.5 마인이잖아. 어디 갔노? 어, 2.5 마인 1.17이잖아, 여러분들아. 2.5 마인 1.17. 이것도 솔직히 가져가면 될 듯. 근데 이 경기는 나는 개인적으로 좀 배당을 좀 올려가고 싶은데. 그래서 뭘로 가자? 언더로 가자고. 오케이. 1.5 마이너스 뭐 1.0이 그거는 뭐 의미가 없고 사실상. 됐나? 자, 별다른 질문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농구로 가보입시다. 조금 벌써 이제 야 독일하고 일본 경기 시작했냐? 9장 4전선 좀 이따 가나 보네. 시작했나 이거? 33점 넣었네. 3분 남겨놓고. 일단 놔둬놓고. 자, 프랑스하고 브라질. 일단 명단을 잠깐 보면 일단 당연히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프랑스 자국 리그 자국에서 하고 있는 게임이잖아. 그자. 그래서 이 프랑스의 명단을 보게 되면 올 시즌 이제 여러분들이 알만한 선수들이 누가 있냐? 바툼. 그 다음에 이미 이제 로테이션에서 제외된 포니에지만 그래도 이런 국제 대회에서 경험이 많고 한 7점 내서 8점, 그 다음에 하루 미치는 날은 15점까지 넣을 수 있는 게 포니에. 그 다음에 이 닐리키나하고 야부셀레 전부 다 느바산들이잖아. 그죠? 그래서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 데콜로 이 인간도 프랑스 이제 에서 워낙 많이 나왔기 때문에 확실히 잘해줄 수 있는 친구고, 근데 이 프랑스의 전력은 가장 핵심은 올 시즌 이 대회에서 뭐다? 결국 고베어와 이 웸비, 이 트윈타워, 이거 지금 말도 안 되잖아. 이미 연습 게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미 연습 게임 때 이 트윈타워의 이 높이를 상대팀들이 골밑을 파고들었다가 블락당하고, 그 다음에 높이에서 말도 안 되는 상황들 진짜 많이 벌어졌었고, 그 다음에 얘네 둘의 이 공존 있잖아. 항상 이 공존이 중요하잖아. 그죠? 고베어하고, 그 다음에 누구 갑자기 또 생각 안 난다. 미네소타의 누구? 트윈스가 아니고 타운스. 그래,
이 공존이 처음에는 안 되다가 나중에는 또 잘 되었었잖아. 그죠? 근데 이게 둘의 이제 뭐 패싱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 상대 팀들이 이 트윈타워를 뚫을 수가 없는 구조들이 진짜 많았었어. 그죠? 근데 이 프랑스의 이제 단점은 분명하게 있죠. 뭐가 결국 이 득점력에 있어 가지고 확실히 다른 팀에 비해 가지고 화력이 떨어지는 거는 사실이다. 그거는 사실이다. 그 다음에 자 브라질로 가보자. 이 브라질이 여러분들아 예전에는 그래도 국제대회에 있을 때 농구로서 잘했던 시즌들이 분명하게 있었거든. 그때 언제쯤 잘했냐면 골스산 이 빡빡이하고 그 다음에 갑자기 이름들이 생각난다. 옛날에 이제 골스산 빡빡이들하고 그 다음에 하여튼 있었을 때 그때 잘했던 시즌이 있었는데 지금 이 브라질의 명단 바레장하고 그 다음에 또 뭐야 또 이야기해봐라 여러분들아. 하여튼 생각나는데 넘어가자. 그때 이제 잘했던 시절들이 있었는데 결국 지금 이 명단을 봤을 때 이 라울 네토 유타산 이 네토 이거 달라는 아니고 이 네토 이 인간이 그나마 이제 느바 경험을 많이 했던 친구잖아. 그죠? 근데 그 외의 전력에 있어 가지고 다른 팀들에 비해서 확실히 많이 떨어지는 시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스페인하고 호주 경기를 봐서 알겠지만 우리가 항상 뭐 분석을 했을 때 기존의 뭐 상대 전적 그 다음에 잘했던 데이터 있는 거는 사실이지만 냉정하게 농구는 여러분들아 현 전력 대 전력 이게 제일 핵심이잖아. 그죠? 그래서 오늘 호주가 냉정하게 박살을 내버렸잖아. 그러면 내일 이 경기가 어떻게 흘러갈 가망성이 높냐면 결국 일반승은 사실상 무조건 한다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마이애니냐 언더냐 오바냐 요렇게 접근을 했을 때 지금 이 경기가 이 기준점이 지금 몇 점이냐면 158.5거든. 근데 우리가 이 프랑스의 이 올림픽이라든지 아니면 뭐 농월이라든지 아니면 유로라든지 전체적으로 이 경기들을 봐왔을 때 진짜 말도 안 되는 언더 많이 냈었거든. 이미. 근데 이게 지금 올해 이 전력 같은 경우 봤을 때 확실히 공격보다 수비가 더 강해진 이 전력이다 보니까 이것도 기준점이 생각보다 많아 보이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적어 보인다. 이 158.5라는 이 기준점이.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프랑스 승, 그 다음에 뭐 언더 이렇게 봅시다. 됐죠? 그 다음에 자, 그리스하고 캐나다. 자, 일단 이 경기가 일단 명단을 좀 봐야 되거든요. 명단을. 자, 이미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 그리스는 다들 아시다시피 누구의 나라냐? 결국 쿤보의 나라잖아. 근데 이 쿤보가 여러분들아, 이 국제대회 했을 때 어떻게 해왔었냐면 분명히 이 쿤보의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리스의 이 빡빡이들이 3점 갈기고 그 다음에 골 밑에서는 이 파파기니우스 얘 사이즈가 진짜 좋거든. 얘가 키가 2m 17이야. 얘 또 중심으로 나와가지고 리바운드 따주고 쿤보 따주고 그 다음에 이 빡빡이들이 3점 넣어주고 그래서 좋았던 이 구간들이 있었어. 국제대회에서의 경기력이 좋았던 구간들이 분명하게 있었어. 근데 오늘 이 상대가 누구냐면 캐나다거든요. 근데 이 캐나다가 여러분들아 지금 이 국제대회에 있을 때 이 멤버로 이미 한번 했었잖아. 기억나지 여러분들아? 직전 올림픽 말고 대회에 있었을 때. 근데 그때보다 올해 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더 보강이 됐지. 누가 들어오면서 결국 덴버산 이 마레이가 들어오면서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이 앞선이거든. 결국 어떤 라인업이 구성된다.
마레이, 그 다음에 알렉산더, 킹 알렉산더, 그 다음에 바레, 그 다음에 뭐 도트, 그 다음에 골밑은 아마 베스트 5가 골밑은 뭐 올링 넣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파웰 넣을 수도 있거든.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바렛 안 넣을 수도 있고 여기서는 이제 브룩스 넣을 수도 있겠지. 그죠? 그러면 캐나다의 이 전력을 봤을 때 골밑이 조금 아쉽긴 해. 근데 이 앞선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포지션 대비했을 때 수비력 이런 거 생각했을 때는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전력을 갖춘 입장이야. 그리고 한 가지 더 붙이고 싶은 게 얘네들이 이 멤버 구성으로 해가지고 머레이는 지난 대회는 없었고 이 멤버로 해가지고 이미 경기를 많이 치른 상태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느바급 애들을 모아가지고 캐나다가 국제대회를 첫 출전하는 게 아니고 이미 경험이 이제 붙은 상태잖아. 그래서 얘네들의 호흡이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의심을 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 놓여졌다는 거지. 그러면 오늘 이 경기에 있어가지고 봐봐라. 이 그리스는 확실히 쿤보 중심으로 좋았던 이 국제대회에서 경기력이 있었던 거는 사실이지만 최근에는 전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 반대로 지금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원래부터가 전력이 좋은데 덴버산 마레이까지 포함된 상태. 아이고야.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 우리는 뭘로 가자 여러분들아. 확실히 캐나다가 압도할 수밖에 없는 구조의 게임이다. 그래서 캐나다 승, 그 다음에 캐나다 마인승, 그 다음에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될 게 여러분들아, 뭐 이 캐나다라는 팀이 그 항상 이런 국제대회 나왔을 때 어떤 부분들이 많았다? 첫 경기, 두 경기 이때부터 막 불이 붙어가지고 막 야투가 폭발하고 이런 경기들보다는 오히려 폭발했던 경기들보다 한 나중에 게임을 치르면서 말도 안 되게 폭발했던 상황들이 많았었거든. 그래서 이것도 뭘로 보자? 언더 요렇게 봅시다 여러분들아. 됐나요? 질문. 오케이. 프랑스 마엔, 프랑스 경기는 배당을 올릴 거면 마엔보다 언더가 나아 보인다. 언더, 언더. 음. 질문 없나요? 자, 별다른 질문 없는 것 같고 최근에 지금 그 말도 안 되는 한 경기씩 지금 억가를 좀 많이 당하는데 오늘 새벽에 필승하고 불 좀 붙이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아. 이게 딱 혈이 한번 뚫려야 되는데 뚫려야 우리가 어떤 플랜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사실상 지금 볼티 마인 그 더럽게 부러지면서 이상하게 지금 꼬이고 있잖아. 그죠? 그래서 오늘 새벽에 일단 혈을 뚫자. 그리고 혈을 뚫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오늘은 그냥 무조건 필승해야 되는 상황이지. 여기까지 합시다 여러분들아. 그리고 내일 이거 그 방송 일정은 공지로 한번 확인하세요 여러분들아. 오케이.